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역사는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10년만 지나도 자료를 찾기 힘들고 사람들의 기억이란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판에 1500년 전의 고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자료만으로 완성하겠습니까? 당연히 소설적 요소가 가미되게 마련입니다. 소설가가 쓴다면 역사적 사실 몇 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하겠지만 역사학자가 쓴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사실과 추론이 가능하겠죠. 어제에 이어 정명섭 작가를 따라서 1500년 전의 고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씨라니.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비밀의 문 환문총 정명섭 작가님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이제 그 고분 벽화 또 네. 역사적 사실들 개괄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환문총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이게 좀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는 여러 시대를 다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라면은 못했을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썼으면 뭐 현재를 시작으로 하겠지만 바로 그 시대로 가서 얘기를 끝내고 다시 현대로 돌아오는 방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 구조가 너무 복잡하면 독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뇌리 속에 너무 많이 박혀버린 전문 거예요. 작가로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전호태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걸 오히려 반대로 하면서 다양한 시선들을 던져줬죠.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좀 이제 앞부분에 설명이 나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굵직한 인물들.
네. 등장을 하면 이제 뭐 이 얘기를 끌고 가는 건 이제 한인규라는 등장인물인데 한인규. 예, 이제 뭐 이제 사학자 이제 막 박사학위 국립박물관 미술부 학예사. 예.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당사자네. 그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저자도 본인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본인의 옛날 모습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 한인규라는 주인공이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고테일이라는 사람이 쓴 자료 속에서 환문총을 찾는 게 시작이었어요. 이제 다시 얘기는 고테일이라는 인물한테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한 60년대 후반에 이제 혼자서 환문총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당시가 이제 뭐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연구가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료만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비운의 약간 등장인물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테일이라는 사람이 자료를 모은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만주에 있던 조선족 교사, 이제 조선족 출신의 중국에 거주하는 이제 이윤호라는 교사, 그다음에 이윤호의 친구인 만대복 씨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뭐 격변기죠. 문화혁명 시기에 이제 둘이 이제 만주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조사하는 이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문화혁명 시기라 잘못하면 뭐든 이상한 짓 하면 이제 바로 숙청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죽을 수 있는 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도 좀 민감한 문제지만 당시에 중국 땅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는 이제 고구려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분파주의로 몰릴 수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네. 분파주의로 몰리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아니고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는 뭐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지만 당시에는 좀 어려웠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이윤호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시기에 한 20년 앞으로 30년 전쯤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1930년대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이제 학자 아즈마 타다시라는 학자가 이제 그 만주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과정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즈마 타다시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키노 타다시라는 좀 유명한 잘 알려진 연구자, 일본인 연구자를 모델로 하고 있었고, 이제 저도 짐작했는데 이제 서문에 역시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우에다 히로부미라는 이또 히로부미에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조수인데 그림을 그리는. 왜냐하면 당시는 사진기도 희귀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이제 사진기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운 방 안에서 그렇겠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연필로 세세하게 그린 자료들이 더 많았거든요. 이런 걸 했었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혼자서는 일을 못하니까 이제 그 만주에 사는 조선인 인부들을 데려왔는데 중국인이랑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연고루라는 인물이 나와요. 조선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경에서 미술을 공부했던 인물로 나오는데 하필 연씨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개소문의 연씨랑 비슷하다면 약간 고구려를 상징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복선을 조금은 깔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이제 당시 자료들을 조사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 중국에서 공식 명칭은 이제 그 환문총이라고 안 부르고 하해방 묘구 제33호 묘가 이제 공식 명칭. 왜냐하면 이 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문총 이런 식으로 불렀다간 이제 밑도 끝도 없어지니까 공식 명칭은 이제 숫자 붙이는 것처럼 숫자를 붙이는구나. 뭐 국보 1호, 2호 이런 것처럼 돼 있고 이건 이제 1935년에 이 아즈마 이제 세키노 타다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미 도굴이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뚫린 굴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던 걸 보면 이제 뭐 당시 부장품 같은 건 이미 다 없어졌고 그랬겠죠. 아니면 또 의심스러운 게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도굴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이 일본 학자들이 일본 애들이 정말 짜증나는 게 경주에서 금관이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많이 팠으니까. 또 이 일본 관리 한 명이 술자리에서 기분 낸다고 야 어젯밤에 금관 가져와서 술자리에 기생 머리에 씌워놓고 춤추고 노래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왔고 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뭐가 이쁘다고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조사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런 게 없었다 그래도 당시에 이제 뭐가 발굴이 해서 유물이 제대로 보존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발굴은 곧 도굴과 비슷했으니까 이제 뭐 발굴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처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미 도굴된 상태라는 얘기를 잘 못 믿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소설 외적인 문제라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1500년 정도 다시 점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의 불교가 맨 처음 도입됐던 게 서역에서 온 스님. 그러니까 당시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환문총이 그려지기 몇십 년 전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서역에서 이제 불교를 이제 배운 스님이 이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머나먼 동쪽의 그 강대한 고구려라는 나라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호자 스님이라고 나오는데 호자 스님. 네.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 때 불교를 맨 처음 들여온 스님이 묵호자라는 스님이거든요. 근데 이 묵호자라는 뜻이 이제 사실 얼굴이 까맣다라는 뜻이니까 얼굴이 까만 서역 사람이란 뜻이니까 지금 뭐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출신의 스님이 터키 쪽이나 어디 네, 터키 그 근처겠네요. 햇빛 센데. 네. 그래서 이제 머나먼 와서 이제 중간에 유목민한테 붙잡혀서 뭐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이제 고구려 여인이랑 결혼을 해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고구려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문총을 위한 밑밥을 깔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환문총에 관한 얘기들이 넘어가고 사실은 정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는 그냥 잘 이제 전통 사상과 불교 새로 도입된 불교에 대한 갈등을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대로 그렸다가 이 주인 이제 무덤 주인이랑 주인 아들이 어떻게 이걸 고칠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의 새로운 뭐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외국의 사상들이 들어오면 쉽게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항이 있게 마련이니까. 뭐 반세기 전에 어떤 사회주의라 공산주의와 이런 쪽도 충돌이 있었고 지금 얘기하는 자본주의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사상들의 충돌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게 떠나질 않았을 테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무덤지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그려지고 한 200년쯤 후에 고구려가 이제 내분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 멸망 과정에서 있던 혼란, 그다음에 그때 무덤들이 많이 파손됐을 거라는 이제 작가적인 상상을 넣고 한마루라는 이제 무덤지기가 이 틈나는 대로 무덤을 이제 손보는 과정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가볼 수 있나요? 이게 90년대쯤에 이제 여행 자유화되고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갔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아까 얘기했던 건 동북공정이라든지 중국의 조선족이라는 존재가 이제 껄끄러지기 시작하니까 못 보게 하나 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광개토 태양비도 지금 이제 그 뭐지? 탑골공원 가면 이렇게 유리 케이스에다가 석탑을 넣어놨던 것처럼 넣어놓고 사진을 못 찍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를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가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일단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접 가보지 못해서. 예,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촬영 장비들이 액션 촬영 장비들이 잘 돼 있어서 지금 가서 찍으면 그 밑그림을 완벽하게 찍어올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죠. 몇십 년 전,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전 카메라도 그걸 잡아냈으니까 지금은 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10년 전쯤에 글 쓰기 시작할 때는 이제 고구려에 관한 삼국시대에 관한 자료들을 관심이 많아서 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중반쯤에 삼국시대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드라마 방송국 3사마다 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드라마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네, 막 그 고구려 벽화 관련 책들이 막 수십 정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이제 좀 관련 논문들이 많아서 저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한풀 좀 수그러들고 중국에서 이 자료들을 잘 못 보게 되는지 이제 좀 한풀 꺾인 느낌,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은 걸 계기로 이제 좀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제 좀 찾아봐야죠. 네. 역사 교육을 저는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그 유명한 얘기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고 저는 이걸 살짝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자격이 없어요. 더 멋있는데. 그게 그 최근에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부터 뭐 친일파 문제, 그다음에 독재, 학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건 사회적인 구조상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뭐 이건 뭐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법리적인 문제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 이제 국민 전체가 역사적인 의식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면 사실 그런 게 이런저런 장애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비겁해진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지내면 돼. 그다음에 나랑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라는 식의. 근데 사실 사회 전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개개인이 특히 우리 같은 깨알 같은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망상에 가깝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번에 연말 13월에 세금 폭탄이라는 연말정산 한번 나오면 몇 달 동안 쌓아놨던 행복감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세월호 때는 그나마 좀 조용하던 사람들이 연말정산하니까 뭐 난리가 났다 그래서 또 씁쓸해요. 그것도. 이게 좀 굉장히 건방지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사람들이 역사를 멀리했던 인과관계가 지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내 피부에 닿는 문제는 나한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것만. 네. 세월호 문제, 그다음에 앞에 나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들이 뚜렷한 역사의식과 기준을 보여줬으면 저는 담뱃값부터 올릴 때 걱정을 했을 거라고 봐요. 함부로 못 올리겠죠. 그래서 어찌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 말 얘기를 했듯이 흔히 또 많이 쓰는 말이 역사는 반복된다예요. 근데 반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매트릭스처럼. 네.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비겁한 것들 내 것만 아니면 내 문제 아니면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양상은 다 항상 비슷비슷한 양상이 있는데 우리가 각성된 사람이라면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건데 마치 역사가 반복되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뭐 이게 주제랑 약간 벗어난 문제긴 한데 사실 어차피 이 책에도 마지막에 고구려가 무너질 때 이 내분 그다음에 사람들의 비겁함 때문에 이제 상황이 끝나는 거. 근데 이게 배경이 국내성이라고 이제 지금 압록강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거든요. 이제 평양으로 옮기기 직전의 수도가 이제 국내성이었는데 이 국내성에는 이제 이 고구려가 멸망할 때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쟁 한복판이 아니라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피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처음에는 좀 돌봐줬다가 나중에 귀찮으니까 구박하거나 마을에 쫓아내거나 이래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무덤에 집을 짓고 살았다. 사실은 이제 그 내세 사상이 있는 동양적인 기준에 의하면 무덤가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의도적으로 저는 작가가 이 장면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되기 전에 사람 꼴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한마루란 주인공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고구려의 멸망, 사람들의 불행 이런 걸로 쭉 이제 막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 말씀 더 이렇게 드리게 되자면 고구려의 멸망, 고구려란 나라를 저 좋아하는 이유가 이 강성함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지만 멸망하는 과정도 우리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사실은 더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나긴 독재 끝에 이 자식들의 내분으로 이제 나라가 그냥 통째로 들어받친 꼴이죠. 예, 왜냐하면 뭐 삼형제가 난리를 일으켰다가 큰아들이 지고 나니까 당나라군을 불러들여서 내전이 심하게 벌어지고 그 와중에 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진짜 고통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은 심하게 바뀐 거고 이게 뭐 한반도 이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걸로 보지 말고 그 시대가 주는 힘, 시대가 주는 아우라가 우리들한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고구려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한때는 동아시아의 패권 내지는 패권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국가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민족 역사상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강성하다고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이 위상까지 더하게 되면 사실 고구려 장수왕 때가 이제 그 우리 민족의 가장 전성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아시아였죠. 중원 대륙과 이 주변 국가 중에 어쨌든 중국도 쉽게 하지 못하는 중심축 역할을 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G2라고 부르는 중국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은 멸망돼가는 과정 너무 허무할 정도로 그리고 그 한때는 네. 그 매금이라고 불렀던 이제 잠자리 뭐 이런 약간 하찮은로 불렀던 신라의 손에 의해 결국은 막을 내리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평양성의 성문을 깨트린 건 사실 당나라군이 아니고 신라군이었어요. 신라군이었죠. 예, 그것도 이제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예,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벽화 이야기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명섭 작가가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교과서 그러니까 역사 국사 네. 흔히 국사책이라고 하는 네. 저는 이제 국사책이었습니다만 너무 그 화려한 시절에 대한 것만 있어요. 제목만. 우리 민족은 옛날에 이랬다 네. 이랬다. 어쩌라고. 저는 그거는 좀 불만이거든요. 항상 지금도 불만인 게 그렇게 역사 교육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가르쳤어야죠.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우리나라 역사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멀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4글자 때문이었어요. 암기 과목.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죠. 그렇죠. 암기 과목이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많은 이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그리고 이제 내 출세와 아무 연관이 없다. 내 가족의 행복과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역사를 저 구석에 던져버린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세상을 그냥 묵인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함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국민 라디오에서 저희 프로에서 역사 관련 책들을 이렇게 고정 게스트를 탁 모셔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1년 가까이 제가 맡으면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이유를 정명섭 작가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 진짜 고정된 거 맞나요? 아니 제가 이 떨리는 게 뭐냐면 김준혁 교수님도 계시니까 저기 뭐라고 하지? 제가 여기 원래 애청자였다고 처음 나올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되고 애청자였다가 이제 초대 손님으로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고정 게스트로 고정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저는 이거 인간 승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이게 진짜 뭐라고 하지? 막 그 공모전에 상을 받거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틀 연속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게 우리가 그 다른 코너들은 계속 바뀌고 저자 초대석이지 뭐니 했지만 역사 코너만큼은 안 바꾸고 계속 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한신대 김준혁 교수의 되게 재밌고 다른 한 분 박현경 씨인가요? 박현경 씨. 책 관련 소개하는 프로는 꼬박꼬박 봐서 사실은 이게 그냥 듣기에 별로 길지 않은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글 쓸 때 좀 힘들면 이어폰 꽂고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섹시한 근육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섹시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시간이 이게 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언제 11달째인 거예요. 네네.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럼 작년 4월이면 작년 4월이요? 네, 작년 4월 1일부터인가 했으니까. 그러면은 올해 4월 1일 날 뭐 파티 같은 거 하나요? 그런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겠네. 여기,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여기 와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부스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건물 방 안에 또 하나 방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들어오면 되게 편하거든요. 앞으로 그 초대 손님 이렇게 이제 제가 공지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작가분이 나오십니다 할 때 방청 오실 분 말씀하세요 해서 한 5분 정도 같이 이제 방청객으로 뭐 방청객 리액션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명섭 작가가 나오면 평소에 정명섭 작가랑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은 꼭 만나봐야 되겠다. 팬이시거나 밀린 돈이 있다. 받을 돈이 있다. 받을 돈이 있다. 이런 분들까지 해서 그런 분들 한 5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모시고 같이 할까? 이것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저를 보러 오신다 그러면 저기 전현관 진행자를 보러 많이 오겠지만 저를 보러 오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녁으로 순댓국을 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정명섭 작가를 보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순댓국 사드린답니다. 요 밑에 순댓국집 대단한 데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 혹시 순댓국 안 좋아하시면 길 건너에 콩나물 국밥도 가능합니다.
거기도 아주 맛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책 얘기 다시 돌아가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아무튼 이게 사실은 처음이니까 가장 중요한 책을 꺼내야 되고 가장 특이한 책을 꺼내야 되는데 이 김준혁 교수랑 제가 맞상대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그 김준혁 교수가 이제 못 채우는 부분들을 제가 채워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이 이제 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글을 이제 쓰는 거, 읽는 게 모두 다 특이해진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책은 스마트폰에 밀려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밀려서 뒷편으로 밀려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래 위치를 찾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힘들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많은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책이 가질 수 있는 그 책만의 특유한 울림, 그다음에 깊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환문총을 보면서 오랜만에 그런 울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직업적인 글쓰기를 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서 이제 책이 주는 어떤 감동이란 게 계속 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언제 다 읽지? 정말 이런 생각들이 사실 일 삼아서 읽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제도 굉장히 특이했고 그다음에 만약 이야기를 푸는 방식이 좀 무난했으면 오히려 고민을 했을 텐데 뭐 듣도 보도 못하는 새로운 방식, 저는 감히 시도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했으니까 혹시 좀 두꺼워서 지루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붙들어 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응원을 해줘야지 더 많은 비슷한 시도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또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소비가 돼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측면에서도 대구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 습작 중에도 환문총을 배경으로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제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이제 이 책 보고 저도 그 작품을 다시 꺼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고 뭐 고구려 벅화라는 게 말씀드렸지 타임캡슐 같은 존재라 지나간 시대 1500년 전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조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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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 계산도 안 되는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한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상해 임정 때부터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0년인데 대한민국이 한 15번 정도 건국을 했던 시기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도 이렇게 또 누군가가 전호태 교수 같은 분들이 집요하게 또 매달려서 소설의 형태로서도 책으로 또 내고 우리가 읽어보고 상상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학과 교수님 논문을 쓰는 게 훨씬 여러모로 편하고 유리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이 책 쓰는 게 캐리어에 큰 도움이 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학자로서는. 네. 그런데 책을 냈다는 거는 대중과 좀 더 호흡하고 싶다. 내지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를 어쨌든 크게 응원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한번 많이 보여주고 싶고 특히 우리 프로가 이제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제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이거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그거 같습니다. 홈쇼핑 같지만 자신 있게 홈쇼핑 같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김영사에서 정명섭 작가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한번 사겠다고. 네, 아무튼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네. 이 책으로 환문총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는 걸로 봄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또 멋지게 마무리를. 예. 오늘 정명섭 작가님 모시고 환문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언가에 몰두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력적이죠. 더구나 오랜 세월 지속했다면 존경까지 받아서 마땅합니다. 비밀의 문 환문총. 이 책을 쓴 전호태 선생님은 평생을 고구려 고분벽화에 바친 분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석학이고 역사학계뿐 아니라 고고 미술사학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뭐에 몰두하십니까? 누구에게 온통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딱히 그런 게 없다고요. 취미는 있는데 거기 몰입해서 지내는 건 아니라고요. 누군가에게 푹 빠지는 건 청춘 시절의 연애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요. 예, 그러실 겁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몰입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찮은 것 같아도
그 대상에 일생을 걸고 매진한다면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대상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일도 각박한데 배부른 소리라고 하신다면 저도 대답이 공색해집니다만 그래도 무언가에 누군가에게 온통 관심을 쏟는 일은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만사를 제쳐두고 그리 한다면 그건 또 곤란하죠. 전호태 선생님이 일상을 작파하고 벽화에만 매달렸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나름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연구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자고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몰두하는 동안은 눈빛이 반짝이고 인생도 활력이 넘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에게 몰두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